경기 도민 운수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특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제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가이신 광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 상담 자문위원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맡고 있는 광문수입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 뇌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되며 반사신경이 둔해져서 돌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확률을 매우 높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다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데요. 어떻게 강화되었을까요? 예, 우선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면허 정지가 되는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이진아웃자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벌받은 사람이 음주수치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2회째 적발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측정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주 한 잔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강화가 많이 되었는데 혹시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예, 초범을 가정한다면요. 단순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1년입니다. 또 대물사고 시 정지 수치였다면은 벌점 100점과 함께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벌점을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따라서 정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취소 수준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대물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은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편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결격 기간이 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도주했을 경우 도주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사고 발생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5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데 한편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을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것을 잠시 빼주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인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는 물론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만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가 아닌 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적절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주차장 혹은 상가 건물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이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역시 도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로 탑승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까요? 예,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하나의 포인트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지만은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보면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제 행동을 하는 방조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한다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든가 술을 마신 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또 감독이 있는 자가 하급 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됩니다. 또 형량 또한 적지 않은데요.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음주를 하려는 자를 말리지 않은 단순 방조라면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방조범은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이 낮지만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이 높아지며 방조범의 처벌 수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므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운수 종사자 여러분과 관계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만 받아도 버스 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버스 혹은 택시 운수 종사자는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아닌 정지만 되더라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가 되며 3년 동안 자격면허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택시 사업면허도 함께 취소가 되므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버스와 택시 같은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보다 더 각별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과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도민분들께 또 운수종사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